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상호 의원이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당내 모든 세력과 소통하며 단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야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당 원내대표 얼굴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우상호 의원, 후보가 워낙에 많아서 예측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유력한 후보였었죠? 네, 3강 구도에는 예.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주류 측에도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김종인 대표라든가 또 비주류 측에도 상당히 어필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후보 중에 이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꼽혔지만 그러나 당선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전망이 많았는데 그걸 뚫고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보여줬던 친화력이라든가 또는 정치에 대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초심부터 보여줬던 예. 한국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 활동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운동권에다 또 범친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데 아, 그러십니까? 사실 이제 예. 굉장히 그 학생 때부터 네. 굉장히 이게 대화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학생 운동할 때부터도 상당히 좀 중도적이고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이 대화 협상 쪽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8번 대변을 했거든요. 그동안 예. 야당 생활하면서 그만큼 언론 친화적이고 또 특히 이제 양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극단적인 입장보다는 좀 중도적인 입장들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아마 이제 우원식 후보와 이제 그 우상호 후보가 겨루면서 우상호 후보가 이긴 배경에도 보면 좀 개파색이 였고 특히 또 대화론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거기에 초선들의 표심이 좀 쏠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뽑힌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이 세 분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좀 대화론자라는 예. 그런 강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20대 총선,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양당의 어떤 극한적 대결보다는 좀 더 협치,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단초가 보인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무래도 첫 출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카드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날의 칼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예.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줬던 우상호 원내대표의 스타일을 보면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유연하게 협상하는 그런 실용주의적 태도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젠틀맨입니다. 네. 어떤 말을 할 때도 과격한 언어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지만 대변인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예. 대신에 본인의 성격이 그렇게 과격하게 뭔가 전투적이기보다는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점이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이 이 상황을 현재 타결해야 되거든요. 뭐 친문, 비문, 뭐 여러 가지 반문 흐름들이 있는데 예. 김종인 대표의 향후 이 8말 9초까지의 이제 전당대회 이후 과정까지 고려한다면은 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또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도 최근에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행보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을 이끌고 가는 그런 책무를 느낀다면 어떤 때는 반문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떤 예. 때는 친문의 역할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자들의 염원이 저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글쎄 변화를 바라는 우리 당선자들의 염원이 저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더 선수도 위고 경륜도 더 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제가 된 것은 역시 이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해야만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당선자들의 그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네. 기자회견에서 숨겨진 정치력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특히 기자회견에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예. 그동안 김종인 대표에 대해 좀 강하게 어떤 좀 비판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했어요. 예. 어떻게 모셔와 놓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이용득, 추미애, 그다음에 손혜원 등 이런 분들이 이제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좀 독서를 퍼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나가시라는 듯한 그런
그런 뉘앙스를 비쳤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앞으로 이제 우상호 대표가 상당히 어떤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전적으로 편을 들지 않는 저는 예.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 당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또 양쪽을 좀 화합시키는 그런 스타일로 좀 저는 갈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어떤 이 일성들이 보면 김종인 대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상당히 흐뭇해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우상호 대표가 예. 양측의 극단을 좀 조합시키면서 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정치력, 즉 본인이 이야기하는 바로 숨은 정치력의 한계. 그동안 보면 이 특히 이제 우상호 대표 같은 경우는 농담도 잘하고 특히 또 이제 어떤 사람들 밑에서 물 밑에서 잘 이렇게 조화를 시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양쪽 강경파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어 네.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 모두 선출됐습니다.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특징을 꼽아보자면 소통맨과 대변인 전문가와 정치 구단입니다. 궁합을 좀 봐주시죠, 세 분의. 저는 일단은 잘 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각조합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산뜻하고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세 분이 다 협상이라든가 또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박지원 정치구단이 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슈를 던지고 어젠다를 만드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서로 다 같이 정치를 해본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안은 굉장히 어려운 한국 사회 정치 현안들이 있지만 이 예.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때 갈등이 생긴다면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막전 막후의 이런 협상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좋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당청 관계 일단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세 분이 막전 막후에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낸다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 국민의당이 의석이 제일 작은데 네. 나이가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예. 이제 사실 우상호 대변인 같은 경우 의석은 제일 많은데 나이는 제일 어립니다. 그렇게 되네요. 이제 그러면서 예. 본다면 앞으로 어떤 협상 자체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런 게 좀 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제는 이 세 분 자체가 보면 다들 그래도 뭐 대화를 중시하는 분들이고 예. 나름대로 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워낙 또 이제 이 협상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예. 아마 뭔가 작품을 좀 만들어낼 것 같아요. 네.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대화와 또 성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기대를 좀 해봅니다. 새 원내대표 모두 공통점을 꼽자면 좀 친화력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명의 원내대표가 어떤 조합을 이뤄낼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대통령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던 어른입니다. 갑자기 또 뭐 충청 대망론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시라고. 제가 대표님 되려고 오늘 이거 넥타이 색깔을 특별히 골라서 네, 이른바 소통면의 소통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각 당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두 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소외돼 보였던 정의당까지 찾아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예. 소통이나 협상의 가장 기본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거든요. 거기서 시작한다면 상대도 역시 뭔가 카드를 좋은 카드를 내놓지 네. 웃는 얼굴에 사실은 뭐 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이런 자세로 잘 해나간다면 저는 정당 관계에서는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 역시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 사실은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당청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이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시
저는 당선 이후에 1초는 웃었지만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고뇌하고 뭔가 좀 신중하게 고려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잘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좋은 건가요? 근데 뭐 세 분의 예. 좀 인연이 좀 아주 특이합니다. 사실 예.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뉴욕 한인회장 할 때 그때 또 미국 갔을 때 그때부터 사실 알던 사이고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우상호 원내대표는 또 연대 출신인데 지금 이제 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또 고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회찬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학교 같은 동기 동창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얽히고 얽힌 그런 인연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본다면 상당히 좋은 출발에 보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아마 새누리당의 어떤 그 당청 관계 이런 예. 것들 어떻게 정립하는지 또 양당과 두 야당의 관계를 또 어떻게 정립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어떤 삼각구도가 잘 굴러갈지 여부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고받은 말도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찾아갔을 때는 존경하고 따르던 어른입니다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제 기분이 좋았는지 충청 대망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국민의당을 갔을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피가 섞인 것 같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이제 국민의당하고는 아무래도 본인이 굉장히 좀 직접적인 뭐 친한 관계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당을 잡아야지만이 사실 예.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은 10분밖에 가지 않고 국민의당은 30분 동안 시간 갔어요. 차이가 컸습니다. 네, 시간 차이도 예. 크고 또 넥타이도 메고 한 게 보면 결국 국민의당을 잡아야지만이 국정 예.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두 당 관계가 결국 혈맹 관계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이야기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혈맹 관계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이제 가서 소통 행보를 했지만 시간 차이가 컸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 갔을 때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포옹까지 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다행히 새누리당에서 저보다 구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원내대표가 안 돼서 우리 정진석 대표는 우리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님 동생하고 오늘 신문 보니까 한 30년? 88년도에 처음 뵀으니까요. 예. 88년.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는 형님 동생 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치를 푸는 데 있어서 앞서서 앞에서 하는 회담이나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 개인적인 인연들, 사실은 개인적인 친분은 언제든 만나서 형님 동생 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개인적인 관계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물론 뭐 막후에서 이상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역시 새누리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입법을 하는 선진화법도 중요하지만 예. 국회를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최소한 과반수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거고요. 쉽지는 또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강력한 야권 연대를 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끼리 같이 뭉쳐야 될 사안들이 많은 건데 네. 혹시 정진석 원내대표로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을 함께 끌고 가는 그런 네. 역할을 좀 보여주겠다는 정진석 거죠.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여당이 전원 친박돼야 하고요. 그 네. 친박이라는 거에는 친박지원이라는 뜻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저런 친박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뭔가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없이는 정말 새누리당에 설 수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에서 역시 이제 수직적 당청 관계보다는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당이라는 게 청와대와 너무 각을 지고 간다면 할 예. 경우는 공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친박 전부 다 친박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친박지원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가장 당면한 게 보면 국회의장입니다. 예.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당이 좀 지금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 측면을 봤을 때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어떤 지금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마 그런 것을 겨냥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란 순방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3당 대표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각 여야 정당들이 회의에서 고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외교 측면에서 고생을 한 대통령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치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아주
단단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당신이 갖고 계신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야가 어떻게 잘 조율해낼 것인가 예.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좀 협력의 가치를 좀 많이 협치를 챙겨주시고 여야 정당에서도 다양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협의하되 또 정당의 또 이념과 또 그 가치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어울리는 협치의 시대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아마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마 이 3당 원내대표 뽑혔기 때문에 일단 3당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 예. 이것 자체가 아마 저는 좀 추진될 것 같거든요. 예. 아마 내주쯤 되면 물론 뭐 3당끼리 내일부터 뭐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의 만남이 있지만 예. 아마 대통령의 만남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너무 끌어버리면 예. 청와대가 굉장히 좀 국정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또 19대 국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아마 저는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최근 정치권에서 협치, 소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예, 실천이 중요하겠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도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